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익산 숭림사가 두 번째 국가보물을 보유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이 숭림사 복왕전에 이어 정회원을 보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정회원은 17세기 불교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1345년 고려 충무광 원년에 지어진 익산 숭림사. 이곳의 정회원이 국가보물이 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예고기관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회원은 승려들이 거처하며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참선이나 예불, 외부인 접견 등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숭림사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기록서를 보면 1589년 불로 소실된 후 3년 후 다시 지어졌습니다. 또 1642년에 추가 공사가 이뤄져 2년 후 상량됐습니다. 여기가 두 번 소실됐어요. 금강 줄기를 타고 외적이 이제 그게 돌아가지고 여기가 외적과 싸우던 곳이야 여기가. 특히 정회원은 건축 양식면에서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초 정면 3칸과 측면 3칸으로 구성된 맞배 지붕 건물이었지만 조선 중기 사찰 생활사에 맞춰 건물 뒤쪽으로 칸을 확장해 기역자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17세기 서남해안 사찰 건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울러 기록서에는 당시의 목재 수급 과정과 철물 소금 등 자재 조달 방식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숭림사 복왕전 상량문은 1957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목조 건축물로 조선 후기의 사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무로 된 목조 문화재는 유일하니 군산 익산에 숭림사 복왕제 한 년밖에 없습니다. 복왕전에 이어 두 번째 보물 지정이 예고된 정회원. 숭림사가 17세기 불교 건축 양식과 사찰 건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노솔루션 생산 공장이 익산 3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나노솔루션은 2025년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2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7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공장은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전극 소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신규 고용 창출은 27명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현안 사업의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4일 부처별 중간보고회를 갖고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 바이오팩토리 구축과 가상 융합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집중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민 안전과 직결된 평화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주민 수건 사업인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귀농하우스가 귀농 희망자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귀농 희망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귀농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년간 70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38%가 익산에 정착했습니다. 익산시가 청소년 중장기 정책으로 16개 핵심 과제, 65개 세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는 청소년 중장기 정책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2030년까지 적용할 청소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청소년 리더십 성장 체계 구축과 익산형 통합 안전망 구축, 청소년 친화 공간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익산시가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주요 사업을 점검합니다. 정원율 시장은 오는 29일까지 현장 행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점검할 주요 사업장은 70여 곳입니다. 완료 사업은 계획대로 시설이 구축됐는지 확인하고 현재 운영 상황과 사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추진 중인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익산시가 복합 민원을 전담 관리하는 민원 매니저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합니다. 민원 매니저는 여러 부서에 걸쳐 처리해야 하는 복합 민원을 한 명의 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데요.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맡아 민원 처리 속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익산시청 종합민원실. 시민들이 각종 민원 상담을 받기 위해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건축이나 토목처럼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처리 절차가 복잡해 상담과 접수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합민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복합민원 여러 부서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서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으셨고 복합민원이 민원 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함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9월까지 민원 매니저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행안부의 시범 운영기관에 선정돼 도내 유일하게 민원 매니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민원 매니저는 여러 부서에 걸쳐 처리해야 하는 복합 민원을 한 명의 공무원이 전담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관리합니다. 민원인이 개별 부서들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관련 부서 협의와 처리 진행 상황, 안내 등을 한 명의 매니저가 도맡아 처리합니다. 익산시는 민원 매니저에 경제산업과 건축, 토목 분야, 베테랑 공무원 3명을 배치했습니다. 복합 민원 접수 비율이 높은 분야를 우선 지원해 민원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민원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데 수일이 소요돼 불편이 컸던 복합 민원. 민원 매니저 운영으로 민원 처리 절차와 속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도심권으로 옮겨 열린 익산 서동축제가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간 중앙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린 축제에 10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그레이트 썸 퍼레이드와 무왕제례, 전국 서동 선발대회, 백제 저작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저녁마다 열린 레이저쇼와 경관 조명이 야간 방문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송 누리숲길과 신흥공원의 야간 조명이 확충됐습니다. 익산시는 5억 3,500만 원을 들여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오송누리숲길과 신흥공원의 야간 조명을 늘렸습니다. 오송누리숲길은 송악동과 오산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만들어진 왕복 7km의 도시숲입니다. 또 신흥공원은 대표적인 도심 녹지 공간으로 야간 이용객이 많아 조명 확충이 요구된 곳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이리농악이 무대에 오릅니다. 익산시는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솜리 소극장에서 상설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익산 시민이면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리농악은 1985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익산에서 전승돼 온 호남 우도농악의 한 갈래입니다. 익산시가 농촌관광 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체험과 숙박비는 이용 금액의 50% 범위에서 1인 최대 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20인 이상 단체 방문이면 버스 임차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익산에서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리 신광교회에서 지역 어르신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 실천에 앞장서 경로 효친 사상 확산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자격증 획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원광대, 전북대 특성화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응시료는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자격증 취득 및 어학 성적 우수 분야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신청 접수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망성면 얼양리 일원에서 사랑의 고구마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망성면 주민자치위원 등 20여 명은 약 1,000제곱미터 규모의 밭에 고구마 종순 100단을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정성껏 심은 고구마는 오는 10월 수확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행정동우회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 하운 어린이집에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익산시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5년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후원, 선행 시민단체 경력금 지원, 환경정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